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1차 함수까지 얘기했었죠? 1차 함수 이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외에 무리 함수, 그리고 절대값 함수 등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일단 2차 함수는 1차 함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직선의 형태, 그래서 리니어 펑션이라고 한다 얘기했었고, x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를 의미하며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 그러니까 x축 성분의 변화량분의 y의 성분의 변화량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그래서 기울기를 양수로 또는 음수로 표현할 수 있다. 기운 정도의 수치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1차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었고, 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x라고 하는 variable, 변수의 위에 붙어 있는 숫자가 1차와 2차, 3차 등등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건 1차 함수인 거고, 지금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x의 위에 2가 붙어 있는 것, 차수가 2인 것은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는 일단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둥근 형태,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예요. 다시 얘기하면 포물선의 형태인 거죠. 자, 이거 한번 우리 대응해서 그려볼게요. x제곱이 y가 된다.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 이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의역 집합을 이렇게 x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변역 코도메인의 y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x에 있는 이런 원소들의 모임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등등등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볼 텐데, 자, 1에 대응하는 값은 뭐가 되나요? 1의 제곱이 곧 y니까 1이 될 거고, 2의 제곱은 4가 될 거고요. 3의 제곱은 9가 될 거고, 4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으로 대응되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번 대응을 해보면 1일 때는 1이고요. 대응을 시켜봤을 때 1,1이 되겠죠. 순서상은.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은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니까 높이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2분의 1보단 작겠죠.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제곱하면 1이 되니까 높이 값은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대응을 해보면 0일 때는 0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x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제곱이 되니까 이 함수의 값, 즉 y의 집합은 항상 무엇이 된다?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x축 아래에 있는 이 영역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징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차 함수에서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 최소값이 0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x가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제곱하면 똑같이 1이 되니까 높이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0으로부터 1이라고 하는 거리는 1이고 마이너스 1과 0으로의 거리도 1인데 같은 거리상에서 높이 값은 같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접었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상에서 그리고 지금 이 함수에 한해서만 y축 대칭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다? 지금 0이 최소값이 되면서 가장 작은 값이 그러니까 0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런 값을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x제곱에다가 우리가 x제곱 앞에 m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곱해보자. m이라고 하는 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m이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m이 0이라면 y는 0이니까 그냥 x축이 되는 거고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둥근 포물선 형태를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m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m이 0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y는 2x제곱, 뭐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함수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y는 2x제곱이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y는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에 대응이 되겠죠. 2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그 단위가 지금 조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1일 때는 2에 대응이 된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에 대응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2를 곱해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대응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높이값, 즉 y에 대응되는 값이 2로서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도 지금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y는 2x제곱과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x제곱이라는 함수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x가 1일 때만 생각하더라도 위에 있는 함수는 y값이 1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린 이 함수는 어때요? 높이가 2가 돼버리니까 같은 x값에 대해서도 찍히는 값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이것이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즉 1일 때 1에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였다라고 한다면 1에 2가 대응되는 이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것이 바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값에 대해서도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y축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값이 양의 값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더 이렇게 좁게 가까워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y는 2분의 1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x가 1일 때 y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1일 때 2분의 1이 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y축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포물선의 너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숫자가 음수라고 해보자. 자,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때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러면 자, 대응을 몇 가지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x가 0일 때 여전히 y값은 0이 되는 거고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니 이렇게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다면 이 자체, 즉 x제곱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그려진다? x가 0일 때는 0일 테니까 0을 포함하면서 0보다 작은 그래프. 따라서 이 아래쪽에만 그림이 그려지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이런 포물선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포물선.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축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그쵸?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대칭인 형태가 x축 대칭인 형태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대응, 함수의 정의로부터
대응을 해 보면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y는 x제곱의 형태, y는 m 곱하기 x제곱의 형태 이런 함수들을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y는 하고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x의 차수가 붙어있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다항함수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래 보시면 3번에 이제 m 곱하기 x-a의 제곱 더하기 b의 2차 함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3절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5번을 한번 풀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해서 자, 예제 5번에 보면 다음 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정의역, 치역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그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 함수가 정의돼야만 미분 연산이든 적분 연산이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연산들도 마찬가지죠. 정의역을 아는 것, 정의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뭐 컴퓨테이션,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응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전공마다 특히 많이 쓰는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 함수의 정의역을 모른 상태로 예를 들어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컴퓨터가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정의되지 않는 함수, 정의되는 구역 내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중요하다. 자, A번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몇 개의 값을 대응시키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x의 0이다. 그러면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대응해 보고요. x가 1일 때는 y가 1이 되겠죠. x가 2일 때는 y 값이 3이 되겠죠. 자, 물론 지금 찍은 점과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함수는 지금 아무 말이 없지만 우리 실수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 자체도 실수 공간 안에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수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지금 3개의 점만 대략 찍었지만 지금 A번의 형태를 보면 x라고 하는 즉 함수 안에 변수 x가 있고 x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선의 그래프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이어주면 될 것이다. 자, 이게 결국 y는 2x-1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0일 때 y 값이 -1이니까 우리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y축을 지금 이 점으로 인해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y절편이라고 해요. 그럼 y절편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y절편이라는 값이 있다면 x절편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 편이라고 하는 게 다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걸 자른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x축을 이렇게 이 직선으로 인해서 잘리는 이 포인트를 x절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x절편은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인가요? 이 그래프에서 y-값이 제로인 점인 거죠. y-값이 제로가 되는 x의 포인트죠. 그럼 0은 2 곱하기 x-1이니까 x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즉 y절편은 -1이었고 x는 2분의 1, x절편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다?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직선의 기운 정도, 기울기를 의미한다. 기울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x가 얼만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아까 3개의 점을 찍었잖아요. 이거 중에서 2개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포인트가 얼마였냐면 0, -1이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요 점 우리가 언제 찍었냐면 1, 1이라고 이제 찍어 놓은 점이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의 빗변으로 생각하되 가로는 얼만큼 증가했고
y는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설명했냐면 이 부분을 델타 x라고 한다. x가 얼만큼 변했는지 증분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델타 y라고 한다. 자,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 기울기라고 정의했었죠. 그럼 델타 x는 얼마일까요? 0, 마이너스 1에서 1,1로 변화했을 때 x의 값의 증가량은 0에서 1로 증가했으니까 1 마이너스 제로, 즉 1이 되는 거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증가했으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2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전체 2가 된다. 이 2라는 숫자가 곧 뭐다? x값 앞에 있는 이 숫자다.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이 값은 y 절편이 되는 거죠. 1차 함수의 형태. 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정의역 한번 구해볼까요? 정의역도 한번 찾아보면, 정의역을 우리가 D라는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의 의미 자체가 X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이 함수 그래프에서 봤을 때 X가 존재하는 공간. X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면이 부족하니까 이만큼만 그렸지만 사실 이 그림의 의미는 그쵸. 무한히 지금 쭉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우린 요만큼만 일부를 그린 거잖아요. x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x가 우리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찍어서 생각했지만 그 0보다 작은 어떤 값들도 1보다 큰 어떤 값들도 다 존재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을 우리가 range R이라고 해볼까요? 또는 뭐 우리 앞에서 썼던 기호 쓰셔도 되고요. 자, R이라고 한번 해보자. range라고 해보자. 그러면 치역의 범위는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치역이라는 것은 대응되는 y값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y값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실수 전체에 있는 거죠. 쭉 이렇게 지금 분포에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 전체. 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체 구간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무한대 기호를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폐구간으로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호기 때문에 그냥 무한히 크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폐구간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해서 열린 괄호, 즉 오픈 인터벌로 표현을 한다. 그다음에 이 시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실수 전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표현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B번의 경우는 자, B번 지금 우리 방금 한 2차 함수 형태네요. 자, 이것의 정의역은 무엇이 될까요? 이 B번의 경우에는 정의역이 어때요? x가 존재하는 공간은 x가 지금 제한받고 있는 숫자 전혀 없죠. 0일 때 대응시킬 수 있고 1일 때도 가능하고 2분의 1일 때도 되고 전체 실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역을 R이라고 한번 써보자. 그러면 치역은 얼마가 될까? 치역에 설마 이것은 실수 전체가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기하게도 무조건 다 실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의역, 치역이 다 실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함수의 모양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x제곱, x가 실수예요. 그런데 x 안에 있는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 값인 gx라는 함수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예요. 실수이긴 하지만 범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자,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y들을 다 모았습니다라고 쓰면 되고요. 반은 무엇이었죠? such that이었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 이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y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이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y 값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예제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고
h가 0이 아닐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를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문제를 잘 보면 어떤 문제든 필요 없는 가정에 써 있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일단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문제에서. 무엇일 때 여기까지가 문제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x는 일단 주어져 있어요. 아,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 무슨 함수다? 2차 함수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차수로 우리가 차수를 결정하죠. 물론 여기에 1차식이 있지만 이것을 1차 함수라고 하진 않죠. 가장 높은 숫자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2차 함수는 우리가 quadratic function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fx는 quadratic function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모양이 2차인 거 우리 확인했고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든 간에 어쨌든 곡선의 형태다라는 거 파악했죠. 그다음에 h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했어요. 이것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옆에 주어진 문제에서 분모의 h라는 것이 있어요. 즉 숫자가 됐든 함수가 됐든 우리가 분모의 0이 되면은 수를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h가 0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한 거죠. 여러분이 서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었다. 이것을 풀게 되었다. 뭐 이 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단 h가 0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안 써도 계산은 되겠죠. 계산은 쭉 되겠지만 당연히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건과 그리고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써 주셔야 되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h분의 fa 더하기 h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f의 지금 variable이 a 더하기 h인 거예요. 주어진 함수에서 x가 아니라 a 더하기 h를 넣었을 때의 값이 지금 이 첫 번째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fx에다가 x 자리에 a 더하기 h를 집어넣고 우변에다가 쭉 전개해 봅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대신에 a 더하기 h만 쭉쭉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fa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a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a를 넣어서 빼줄게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1.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h분의 자, 이 부분 이제 정리해 보면 전개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h에 제곱했을 때 2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의 제곱 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정리해 주면 2a 제곱 더하기 4ah 더하기 2h 제곱 그리고 옆에 것도 마저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h 더하기 1 자, 여기에서 지금 중괄호로 표현된 이 부분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2a 제곱하고 2a 제곱은 서로 없어지고 또 마이너스 5a하고 플러스 5a는 서로 없어지죠. 그다음에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은 서로 또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4ah 더하기 2h 제곱 더 마이너스 5h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지금 분자 부분은 h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4a 더하기 2h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가정하기를 h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죠. 0 아닌 숫자로 우리는 분모 분자를 동시에 나눌 수 있으니까 h를 약분한다. 이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 없이 그냥 약분된 이런 표현이 있다면 뭔가 이상하죠. 오류가 있는 거죠. h가 0일 땐 어떡할 건데?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h가 0이 아니다. 이 가정을 붙여주고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값이 뭐다? 4a 더하기 2h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지만 서술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제 7번 한번 봅시다. 각함수의 정역을 구하여라. 한 번 더 해 볼게요. 자, A번과 같은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리함수라고 하죠. 즉 루트라고 하는 요 기호에다가 안에 변수가 들어간 거예요. 자, 무리함수의 개형은 어땠었냐면 한번 리뷰해 볼게요. 자, y는 루트 x다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x에 0이 들어가면 정이 되나요? 0일 때 0이죠. 그래서 0일 때는 0. x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루트 1이니까 1. x에 2가 들어가면 루트 2니까 얼마예요? 루트 9가 3이죠. 루트 4가 2예요. 그쵸?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어떨까요? 루트 3은 1과 2 사이 값일 거고 루트 2도 1과 2 사이 값일 거고 그래서 이 값들을 연결해 주면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곡선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x는 그러면 음수일 땐 정의 안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x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i라고 하는 복소수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특히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정의하고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또는 이 클래스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실수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의 연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는 제외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무리함수도 실수에서만 정의하자. 그러면 x에 지금처럼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 복소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범위는 정의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x가 0일 때부터 즉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정의를 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의 정의역은 뭐가 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근호 루트 안에 있는 값 전체가 양수가 되는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자, 이 경우 x 더하기 2가 지금 변수죠. 그래서 x 더하기 2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써 버리면 x가 실수인지 아니면 정수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집합 기호로 쓴다. x를 모아 놓을 건데요. 실수 안에 있는 x들이고요. x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감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써야만 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우리끼리는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듣죠. 하지만 쓸 때에는 이렇게 반드시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2의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는 거고 x가 0이 되면 그땐 루트 2니까 1보다 큰 어떤 값을 찍히게 될 거고 그다음에 x가 만약에 1이 된다면 그때 루트 3이 되니까 1과 2 사이의 값일 거고 x가 2가 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값이 4가 되니까 루트 4로서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무리함수. 그럼 이 A번 경우에 무리함수의 치역은 무엇이 될까요? 치역이라 하면 뭐였다? y 값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y는 어디서부터? 그쵸. x축 상에서 정의가 됐고 그 위쪽으로 쭉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치역을 r이라고 써보면 뭐가 되나요? y의 모임인데 실수 범위 안에 있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정의역과 치역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 하시고요. B번은 뭘까요? g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B번과 같이 어떤 값 나누기 어떤 값인데 그 분수 형태 안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린 이것을 그쵸. 유리함수라고 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텐데 유리수, 무리수 이것들 제외하고 그 형태가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자 gx의 경우에는 분모를 한번 뜯어서 볼게요.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로 묶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1 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분모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0이 되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x가 0이 되는 순간 이 값은 0이 될 거고요. x가 1이 돼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피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x는 0도 아니어야 되고 1도 아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만 쓰면 감점이 되겠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집합비율로 쓰자. x의 범위를 찾는 게 정의역이니까 정의역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x의 모임인데 어떤 것들의 모임이다? 조건을 뒤에다 쓰는 거예요.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닌 모든 x를 모아 놓는 거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